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GTT입니다. 일단 GTT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굉장히 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최근에 조선에 대한 그런 열풍이 꽤나 좀 강하게 불고 있어요.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이라던가 조선에 대한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에서도 가장 이제 크게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LNG 그리고 LNG 추진선이죠. 이에 대한 핵심 기업을 하나만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뭐 한국화본도 아니고요, 뭐 HSNG, 현대중공업 다 아닙니다. 바로 GTT입니다. GTT는 LNG 화물창을 설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에요. GTT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봤었지만 몇 년 전에 이런 결함 사고가 나면서 소송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GTT의 그런 독점적인 행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이번 LNG선과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우상향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간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GTT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 달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GT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렸었고 심지어 저도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기업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GTT를 투자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매수 시기를 잡아나가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럽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 8월 27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고 LNG 추진선, LNG선 세계 유일 독점 기업 GTT, LNG 선박 수주 폭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70달러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격은 대략 한 90달러대이기 때문에 한 30%, 약 한 30% 정도 가격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텔레그램 방에 미리부터 다 분석을 해드렸고 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8월 27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자, 8월 들어 GTT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썼네요. 유럽 기업 분석은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힘듭니다. 정보량이 미국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국 기업, 심지어 일본 기업보다 정보가 더 없습니다. 인도 기업 분석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땡땡땡에 이어 네 번째 주력 유럽 기업이 될 듯합니다. 예, 네 번째 주력 유럽 기업으로 편입을 했었고 투자 중이고 나머지 세 기업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절호의 기회를 저는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선사가 전 세계 LNG 선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나머지 20%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LNG 선의 핵심 비자재인 화물창, 그러니까 LNG 창고는 100%를 GTT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기업답게 영업이익률이 55%를 항상 넘습니다. 주목할 점은 차세대 선박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암모니아, 수소 역시 GTT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에탄올에서도 당연히 쓰일 수 있으나 국내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특허 관련 분쟁의 승리자가 누구일지에 따라 달라지니 조금 더 분석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에탄올의 GTT 설계 기술이 빠지더라도 늘어나는 LNG 추진선 그리고 LNG 운반선의 수요만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담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대 실적이 빵빵 터지고 있고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실적이 그만큼 매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GTT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GTT 조선 핵심 기업입니다. 유럽 기업들의 경우 투자할 때 지인 계좌를 통해 매수한 후 잊고 지냅니다. 정보가 워낙 없어 대응이 쉽지 않을 뿐더러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신경 쓰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럽 주식은 삼성증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글을 남겨드렸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투자를 좀 진행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자 보시면 8월 17일 GTT 매수하였습니다. LNG선 핵심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에도 띄워드렸죠. 예, 저는 실시간으로 이제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텔레그램방 그리고 유튜브 멤버분들 전원에게도 다 공지를 드리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좋은마 기품나게 멤버분들에게는 당연히 계좌도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이제 오픈을 해드려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주말,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계좌를 오픈할 예정이고, 뭐 당연히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 최대한 좀 정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럼 이 GTT에 대해서 그리고 화물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곳인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이런 LNG를 사실 영하 162도까지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없어요. GTT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천연가스를 액화하지 않으면 사실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죠. 기체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액화를 해서 이제 뭐 추진선이던가 혹은 LNG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화물창을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GTT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기업답게 영업이익률이 항상 55%를 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의 원천 기술을 오로지 GTT가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큰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도 조선업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시장의 상황이라던가 혹은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아직도 의구심이 팽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조선 사이클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금 당장 눈앞의 실적이라던가 당장 눈앞의 증시의 방향성, 증시의 흔들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조선업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34%, 34% 정도를 이제 매수한 이후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34%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GTT에 대해서 혹은 이제 화물창, LNG 추진선, LNG 선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는 그에 반해서 그렇게 오르진 않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뒤로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사이클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물창 같은 경우는 영하 162도의 내부 온도 그리고 외부 온도에 대한 그런 압력을 견뎌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견고하게 혹은 내구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세 개의 조선사가 힘을 합쳐서 TFT를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이제 화물창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소송당했어요. 어디서 소송당했느냐? 네, 발주는 했어요. 발주했는데 그 발주한 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 한 척당 2천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최근에는 3천억 가까이 되고 있죠. 성과가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3천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 이제 되는 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척 한 척 발주할 때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쓰겠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썼다 한들 이러한 결함이 나타나면서 이제 소송을 맡고 있고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딱 두 개의 배만 좀 수주를 줬다가 전부 다 결함이 발생해서 완전 무용지물된 그런 사업인 것이고, 이제 두 번째 LNG 화물창에 대한 그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최소 7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주가 나고 상용화되기까지 7년 이상,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은 GTT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LNG 추진선, LNG 우만선 같은 경우 백값의 한 10%가량, 최소 5%에서 한 10%가량을 이제 GTT에 이제 로열티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LNG 추진선, LNG에 대한 그런 LNG 선에 대한 LNG 우만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수록, 발주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
GT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 당장의 수익은 뭐 당연히 좋아지는 것은 맞는 것이고 조선업에 대한 그런 상승 사이클이 저는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LNG라던가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LNG는 다 독점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LNG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차후에 차세대 에너지, 그러니까 뭐 수소라던가 뭐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뭐 이쪽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LNG에 대한 쇠퇴가 거의 결정시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치가 빠르게 식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 사실 2035년까지는 LNG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석유가스의 석유 혹은 뭐 천연가스, 석탄 이쪽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IPC 같은 곳에서도 2035년까지는 LNG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뭐 원유라던가 석탄은 극심히 이제 감소하더라도 LNG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올 정도로 사실 LNG에 대한 수요는 저는 장기간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추후에 이제 이러한 배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배터리로는 못 움직여요. 배터리로는 장기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술적인 표준이 아예 자체가 안 됩니다. 기술력이 더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크기가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LNG 다음으로는 이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ESS라던가 이런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수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죠. 참고로 이 수소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풍선 같은 경우 수소를 불어서 이제 빵빵하게 만들어서 공중을 띄우죠. 그만큼 수소는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이제 전환을 해서 암모니아로 이제 운송을 하고 저장한 이후에 다시 사용할 때는 수소로 바꿔서 사용하는 기술이 지금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저장한다거나 운송할 때 필요할 수소를 사용할 때 암모니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 LNG의 화물창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따라서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보다 오히려 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GTT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예를 들어서 한 정확히 시기는 기억 안 나는데 작년에 워런 버핏이 이제 LNG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에도 사실 LNG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수소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 저는 보고 투자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의 파이프라인, LNG의 화물창, LNG의 그런 화물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 고스란히 수소와 암모니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꽤나 이 기업들, 이 파이프라인이라던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GTT에 대해서도 꽤나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소를 이제 액상으로 암모니아 형태로 바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장기간 장거리를 굉장히 압축시켜서 그러니까 질량이라던가 부피를 압축시켜서 이제 운송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암모니아의 핵심 기술도 GTT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런 의구심도 결국에는 기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NG 추진선, LNG 선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LNG 화물창과 암모니아 화물창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GTT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